6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에런은 1996년에 미 육군에 입대해 친부모를 찾기 위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에런의 감동적인 사연은 각종 매스컴을 타며 전국에 알려졌고, 자신이 그 친아버지라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납니다. 남성의 이름은 성낙주. 그는 1995년 12월 21일에 사형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사형수였습니다. 그렇게 2000년 7월 28일에 극적으로 상봉했던 부자, 사형수와 아들, 27년 만의 만남이라는 감동적인 미담이라 발표했던 언론. 하지만 3년 뒤인 2003년에 한 방송사가 그들의 사연을 제작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형수였던 성낙주가 미담의 주인공이 되어 가명을 누렸다고 말하며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그저 특종의 눈이 멀어 보도를 앞다툰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1951년에 충청북도 제천읍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여러 일을 하다 결혼에 성공해 새 아이를 두었던 성낙주. 그의 결혼 생활은 그리 완만하지 못했는지 아내는 집을 나갔고, 결국 새 아이를 부모에게 맡긴 그는 속세를 벗어난다며 태고종에 입적, 승려가 됐습니다. 그렇게 승려가 된 지 8년 뒤 그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승적을 박탈당했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 서울로 상경을 결심합니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1993년 초에 절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도봉구에 점집을 차렸습니다. 점집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고, 성낙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했습니다. 그의 점집을 찾았던 인물 중에는 여관을 운영하며 부동산 몇 채를 가진 미망인 전 씨가 있었습니다. 요통이 있는 전 씨에게 구술해야 한다며 접근해 몸에 침이나 뜸을 해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성낙주. 그런 성낙주에게 끌렸던 전 씨는 여관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를 자주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불렀고, 2월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모든 이에게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전 씨와 성낙주는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후에 성낙주는 자신이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면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기에 감릴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 씨에게는 중학교 3학년인 딸 이양이 있었는데, 친했던 모녀의 사이는 엄마가 성낙주를 여관으로 들이면서 멀어졌기에 이러한 불만도 전 씨와 성낙주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그들의 행복하지 못한 동거 생활은 지속됐습니다. 모든 관계가 끝난 시기는 1994년 8월 13일, 평소와 같았던 전 씨와 성낙주의 말다툼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따라 둘의 다툼은 길어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전 씨의 딸 이양은 결국 참다 못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매일 싸우시는데 이제 좀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양의 말을 들은 성낙주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진 않았죠. 그가 움직인 것은 7시간 뒤인 8월 14일 새벽 5시. 전 씨의 여관으로부터 500m 떨어진 집에서 홀로 자고 있던 이양에게 향했던 성낙주. 자신의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 이양을 발견한 성낙주는 아까 느꼈던 분노를 곱씹으며 그녀를 교살했습니다. 이양의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한 그는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시체를 훼손했고, 살점은 정화조에, 남은 부위는 검은 봉지에 싸 라면 박스 2개에 담아 밀봉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관에서 자고 있던 전 씨는 알지 못했죠. 이날 오후 1시, 성낙주는 이복 동생에게 돼지 머리를 처리해야 한다며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그가 점집을 운영했기에 고사를 지냈으리라 생각하는 이복 동생. 차를 몰아 성낙주가 지시한 장소로 온 그가 본 것은 라면 박스 2개였습니다. 당시에는 고사를 지낼 때 사용한 돼지 머리는 강에 흘려보내거나 땅에 깊이 묻었는데, 성낙주는 이양의 시신 처리를 위해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휴게소에 차를 세운 그들은 인근 야산을 올라 땅을 파고 라면 박스를 묻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성낙주의 이복 동생은 라면 박스 안에 돼지 머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 여관을 보고 있던 전 씨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도 여관에 들르지 않자 이상하게 여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방에 놓여있는 한 장의 편지를 발견한 전 씨. 엄마, 나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니 나 찾지 마세요. 그 아저씨 참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나 있고 아저씨랑 행복하게 사세요. 중학교 3학년이 사랑의 도피를 한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어제 성락주에게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한 딸이 이런 편지를 남기는 것은 더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그 편지는 자필이 아닌 타자로 쓴 편지였죠. 하지만 당시 당황했던 전 씨는 사춘기인 딸이 어제의 일 때문에 가출했다 판단했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성적도 우수했던 이양이 가출했다는 것은 경찰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가출보다 실종에 중심을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양이 남긴 편지가 타자로 쓴 편지였기에 더 의심스러운 거였죠. 이양의 시신을 유기한 뒤 전 씨의 여관으로 돌아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던 성락주. 일주일 뒤인 1994년 8월 21일 새벽 3시, 전 씨는 성락주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화가 난 성락주는 아침 8시에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이양을 살해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라면 박스 3개에 전 씨의 유해를 나눠 담은 그는 다음 날인 22일 아침 9시에 이복 형에게 차가 필요하다며 전화했습니다. 이복 동생에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돼지머리를 묻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전 11시에 렌터카를 가져온 이복 형은 성락주의 지시를 따라 강원도 원주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해 땅을 파 라면 박스를 묻었습니다. 그렇게 모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성락주는 전 씨의 여관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씨의 지인은 그런 성락주를 의심하며 전 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출한 딸을 위해 절에 불공 드리러 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 씨를 알고 지냈던 지인은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절에 갔을 리 없다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락주가 의심스럽다며 말이죠. 경찰 역시 모녀의 실종에 성락주가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1994년 8월 22일에 임의동행으로 그를 경찰서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모녀의 행방에 관해 물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했고 지속해서 연부를 외며 신문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상한 점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양이 실종 당시 남겨둔 편지에 적힌 엽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옆집, 옆에 등 옆을 써야 하는 단어에 옆집, 여배라며 엽으로 적혀있던 이양의 편지. 당시 공부를 잘했던 이양이 이런 실수를 할 리 없었습니다. 오타와 더불어 손편지가 아닌 타자로 친 편지였기에 누군가 이양인 척 편지를 남겼다고 생각한 경찰은 성락주에게 진술서를 쓰라 말했습니다. 앞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옆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유도해 진술서를 쓰게 했던 경찰. 그들의 생각처럼 성락주는 옆을 엽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이었습니다. 전 씨가 실종된 21일, 성락주는 자신이 경동시장에서 장을 봤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소지품에서 21일 날짜가 찍혀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같은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성락주는 24일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를 때 메스를 사고 포크레인을 부르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성락주에게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형을 집행당하지 않고 복역 중이던 그는 친부모를 찾아온 에런에게 자신이 친아버지라 주장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 때문에 모두 감형을 위한 그의 쇼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김영철, 다니엘 헨이 주연의 마이파더라는 영화가 2007년에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성락주, 그는 아직도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이기에 그의 형은 아마 앞으로도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루라도 빨리 지옥으로 끌려가 진정한 죗값을 받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